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변호사님 모시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매우 강화됐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2024년 6월에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이 나면서 이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정봉수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고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2024년 6월 24일 날 아리셀이라는 회사에서 건전지가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번지면서 23명이라는 근로자들이 이제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계속 조사를 하고 또 형사처벌도 이제 제기되고, 사실 그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직접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을 했다든지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직업병이 1년에 3명 이상 걸린 경우는 바로 중대재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조치를 다 했을 때에는 바로 면책 사유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안 해가지고 발생하게 되면은, 이런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사업주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리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3명이라는 어떤 직원들이 바로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했으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 사업주의 어떤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안 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벌금을 때렸는데, 벌금은 최고 한도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한다 해가지고 8억 원을 이제 때렸고,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징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이사하고 이제 사업장 대표, 그러니까 이 회사 아리셀의 회장하고 사업장 대표가 각각 15년을 구형을 이제 때렸습니다. 원래 중대재해처벌을 나게 되면은 1년 이상의 어떤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아리셀 회사 같은 경우는 15년을 판정을 했습니다. 사실 검사는 20년을 구형했지만은 좀 사정을 고려해서 15년을 각각 구형을 했습니다. 이 회장하고 이제 이 회사의 대표가 이제 그렇게 벌금을 내게 그렇게 구형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이게 1심 판결인데, 이제 아마 근로자 여기 대표이사하고 이제 본부장은 아마 항소를 하고, 또 항소에도 이제 수용하지 못하면 바로 대법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게 사실 누구도 이런 걸 예상 못할 때 이제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 조치, 그리고 보건 조치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태만했다, 그리고 또 후속 조치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중대재해법을 만든 이유는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사건을 좀 줄이고 근로자의 어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이렇게 나가지고 다수의 근로자들을 그러니까 사상을 이제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안타까움을 뿌립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나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좀 이런 사건이 나고, 만약에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 이런 거를 미리미리 조치를 취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전보험이나 이런 걸 많이 들었어야 되나요? 어떤 예방 조치가 있었어요? 사실 이제 보통 건설회사에는 이제 보통 이제 어떤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산재보험료를 들고 또 이제 산재에서 커버되지 않는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는 건재보험을 근로자 재보험을 이제 건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건재보험을 들어가지고 이제 사전에 비용을 이제 보험에서 이제 받아서 이제 지출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건설회사라고 이 제조업체 같은 경우 많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은 별도의 어떤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이제 근로자 측과 이제 합의를 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뭐 배터리 공장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배터리 지금 뭐 비행기 타더라도 배터리를 별도로 관리해야 되고 이제 사실은 폭발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일한 태도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이런 판결을 접하게 되면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벌금 형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형량이었습니다. 사업주한테 이제 사업주하고 근로자한테 각각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회장 그리고 이제 여기 지역에 있는 대표에서 각각 15억 원의 어떤 구속 그러니까 어떤 감방에 가는 그런 판단을 받았고 그리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어떤 10억 원 이하의 어떤 벌금을 때리는데 여기서는 이제 8억 원 까지 이제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이고 굉장히 시사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참 이런 사업주 입장에서 말하자면 뭐 중소기업이라면 이 8억 벌금에다가 그다음에 15년 징역을 살게 되면 뭐 거의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강력하게 있더라도 사업주로서 의무를 다하면은 면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조치 또 보건조치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그에 대한 사정을 이제 예방하고 또 필요한 경우 근로자한테 교육도 실시하고 하게 되면은 따로 이제 이렇게 큰 15년이나 아니면 또 8억 원의 벌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어떤 안정의 어떤 시각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1심이 났으니 1심 판결이 나서 앞으로 최종 판결까지 어떤 결과가 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